안녕하세요. 저는 8살 그리고 6살짜리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엄마입니다. 최근 일어난 이태원 사태도 그렇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제 옆에 있어주는 제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 그런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려고만 하는 신우이를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다 쓰고 나누 링크를 신우이한테 보내줄 예정인데요. 저희의 사연에 일말의 의견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댓글을 남겨주면 미리 고맙겠습니다. 저랑 신우이는 동갑내기 엄마입니다. 신우는 저희 남편 여동생이고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으니 유부녀 같은 세월도 엇비슷하네요. 신우하고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며 가족이 된 이유도 있었으나 사실은 훨씬 전부터 서로의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저희가 같은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저는 바로 취업이 가능한 학과에 입학을 했던지라 취업 준비를 유난히 힘들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배우고 싶던 연극을 배우며 나름 재밌게 살았죠. 그런 저를 신우이는 연극 무대 위에서 처음 봤다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결혼하는 내 남편의 가족이 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니 말이죠. 그것도 같은 대학 출신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신우를 만났는데 세상에 저도 얼굴을 알던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동아리에 엄청 잘생긴 선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좋다며 자주 연극을 보러 동아리 방도 방문하고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졸졸 따라다닌다고 동아리 내에서도 말이 많았었죠. 동아리 인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연습을 할 때마다 꼭 눈치 없이 방문하는 바람에 거슬려하는 사람들도 적잖아 있었거든요. 아무튼지 간에 저로서는 좋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애였는데 신우이로 만나다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히 얽힌 것도 없는 사이였는데 뭐가 얽히진 않았나 싶어서 죄 없는 저의 과거까지 한번 쓱 훑어버렸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는 껄끄러운 듯 아닌 듯한 애매한 관계 속에서 시가적으로 얽히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도 대학 친구들이 신우이를 알아보고는 뭐 일이 꼬였냐며 괜히 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반응이 하도 부정적이다 보니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우이랑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마주할 사이는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자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몇 달 후에 신우이도 선본 남자라 바로 결혼했는지라 각자 신혼에 결혼 준비를 하느라 결혼하고서 1년 정도는 서로 바쁘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 자체를 예뻐라 하는 편이어서 육아에 모든 걸 쏟아부었답니다. 직장은 그만뒀지만 언제든 복직하기에 편리한 직업군이어서 큰 걱정은 없었고요. 그러다 둘째를 낳고는 육아에 치중을 하느라 처음 한동안은 직장에 나갈 생각 자체를 못했네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 신우이의 뜻하지 않은 시비가 걸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얽힐 일도 없는 사이인데 굳이 시비를 걸며 제 화를 북돋았던 거고요. 아들을 둘 낳았더니 시댁에서는 보물단지가 들어온 것 마냥 너무나 좋아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면서도 아이들이 보고 싶어 죽겠다며 매일같이 애들 안부를 물으려 전화를 걸으셨고 매일같이 오다 갔다 샀다며 애들 선물을 보내오셨답니다. 그런 시어머니는 너무 귀엽다며 제가 막 집으로 오면 애들을 보자며 불러낼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시어머니하고서는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친하고 살갑게 지내는 중이랍니다. 근데 이런 저희 고부 사이를 신우이는 참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는 처음 봐. 라고 하면서 정뚝떨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날 정도로 이상하다는 듯 시큰둥이 말을 하곤 했어요. 아들 낳은 게 뭐 그리 대단하냐며 손주들을 예뻐라는 시어머니를 오히려 뜯어 말리러 들기도 했고 서로 같이 밥을 먹었다는 말이라도 꺼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 마냥 왜 그랬냐며 눈을 흘기더라고요. 꼭 마치 질투를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시어머니께는 손주지만 신우이한테는 조카들이기도 한데 얘들을 한번 살갑게 안아주지도 않고 뾰루통하기만 하는 신우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신우이 같은 사람이 그리 좋게 보이진 않았던 거죠. 꼭 신우이도 얼른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스스로 깨우쳤으면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를 가르치거나 바꾸게 할 욕심 따위도 없이 물 흐르는 대로 내버려 뒀는데요. 그 후 신우가 아이를 낳았어요.
딸 쌍둥이요. 어찌나 사랑스럽고 이쁘던지 진짜로 옆에서 보는데 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들만 둘이어서 퍼런 옷들만 사다가 신우가 사는 분홍색 옷들을 보니 부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이들을 남의 집 딸들이랑 바꿀 생각도 없고 시간을 되돌려 아이를 안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딸들이 귀엽고 예뻐 보이기만 할 뿐 저는 제가 낳고 키우는 제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워하고 만족해하며 품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우이가 이상한 포인트에서 트집을 잡아오더라고요. 제 아이들을 예뻐라 하던 시어머니와의 사이를 질투하더니 이제는 저에게서 그 질투라는 감정을 직접 유발시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딸아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들이 서로 울고 웃으며 자라는 게 너무 귀여워서 한 번씩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한테서 눈을 못 뗐어요.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신우가 나지막히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아들 말고 딸을 낳았어야지. 라고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답니다. 아들 말고 딸을 낳았어야 했다니요. 이게 아이 엄마가 할 소리인가 싶더군요. 아이들을 귀여워라 하며 바라보던 저는 순간에 화를 못 이겨 신우이를 쳐다보며 되물었어요. 방금 뭐라 말을 했냐고 말이죠. 그러자 신우이는 딸 키우는 게 그만큼 재미고 좋다는 소리야. 욱하기는. 라고 말을 했답니다. 하여간 말 한마디를 뱉어도 생각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신우이였어요. 그러니 이런 말을 듣자마자 전 순간 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날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저는 괜히 꽁한 마음이 들어 잊지를 못했는데요. 이런 말을 꽤나 자주 듣게 되었어요. 한 번은 통 연락을 안 하는 신우이가 자기 애들 사진을 10장을 넘게 보내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말입니다. 귀엽다고 카톡을 남겨주자 신우는 답이 없었어요. 그냥 제 말에 익십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갑자기 가족들을 온 단톡방에 초대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에게 보냈던 딸들 사진을 다시 또 보냈답니다. 뭐 하자는 건가 싶었죠. 이번에는 그냥 사진을 보면서 답장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또 신우한테 익십을 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이 시부모님이랑 저희 남편은 귀엽고 예쁘다며 저마다 칭찬을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훈훈해 보이는 가족 채팅방이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그런 칭찬말을 다 무시한 채 갑자기 저하고 남편을 콕 집어가면서 말하더라고요. 딸 낳고 싶지? 라고요. 그 카톡을 읽는 내 순간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얘가 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싶어서 화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또 잠시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가 카톡을 우르르 또 보냈거든요. 딸 키우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들 키울 땐 절대 모르는 행복이지. 소소하게 힘 안 쓰고 사는 재미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띄어쓰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카톡을 미친 사람 마냥 막 보내는 겁니다. 그 일전에도 아들을 키우면 마치 황소라도 들쳐업고 다닐 만한 힘이 생긴다는 듯이 힘쓰고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하더니만 그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딸 쌍둥이를 키워도 아들 하나 키우는 것만큼의 힘이 들 것이 뻔한데 그건 잘 알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하는 싶어도 보기 딱했고요. 아무튼지 간에 신우의 그 버릇없는 말버릇을 언젠가 고쳐주고 싶긴 했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을 찾지 못해 매번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듣고 참기만 했을 뿐이었죠. 저희 남편 보기에도 신우 말버릇이 버릇없어 보이긴 했었던지 카톡에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덩달아 답장을 안 했고 그날 우리 시가족들 중에서는 답장을 한 게 저희 시어머니가 유일했답니다. 어머님은 아들도 아들 키우는 맛이 있고 딸 키우는 거랑은 또 다르겠지만 자식 키우는 건 같은 행복이다. 라고 하며 정색을 하듯 카톡을 남기셨었죠. 그 말에 신우이는 대답도 안 하고 익십을 한 채 더는 가족 채팅방에 문자를 올리지 않았고 저는 그날 소심하게 결심을 했었네요. 내 편을 들어주며 맞는 말만 해주신 시어머니께 평생 잘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저를 감싸주는 시어머니가 곁에 계시더라도 신우이의 팔불질 같은 행동을 저지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대학 때도 얼굴을 보고 살았고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하면서 가족으로 얽히기까지 하더니만 이놈의 인연이 질기긴 질긴 건지 저희가 1년 전부터
같은 동네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며 제가 직장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시댁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시댁 근처에 살고 있던 시누이하고 가까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하필 경매가로 저렴하게 시중에 나온 아파트가 신우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이었고 신우랑 같이 사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돈 앞에선 어쩔 수 없다며 이사를 결정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사를 온 후부터 쭉 최대한 신우하고는 안 마주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출퇴근은 제 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으나 한 번씩 장을 보러 간다거나 할 때에 신우를 만날까 싶어 괜히 노심초사하기는 했죠. 마주쳐봤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게 뻔하니 안 보고 사는 게 낫다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신우하고는 어쩌다가도 꼭 한 번씩을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 서로 가게 되는 키즈카페 위치도 비슷하고 놀러가는 동네 주변 공원도 비슷해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면 꼭 한 번씩은 신우한테서 안쓰럽다는 표정을 받아야만 했고요. 아유 진짜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살기 버겁지 않아? 어떻게 버텨? 여자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거야? 라고 돌려 질문을 해가면서 제게 대단한 초능력이라도 있어야만 육아로부터 해방이 될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진짜 들어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건 당연했고 그 와중에 아들, 딸 성별을 가리고서는 또 어느 육아가 더 쉽네 어렵네를 운운하는 신우이의 무식함에 놀랐고요. 여러모로 신우이라는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정이 떨어져 가던 중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막말을 뱉어내니 마음의 상처는 갈수록 깊어져 갔고요. 저는 그냥 예쁜 우리 둘째 아들을 안았을 뿐인데 마치 그러다가는 팔뚝이라도 부러질 것이란 듯이 바라보면서 아유 진짜 깝깝하게도 키운다 라고 쯧쯧쯧 한 적도 있고 딸을 키우면 그리 무겁지도 않고 또 힘들다 하더라도 곧 지들이 알아서 애교도 부려주기 때문에 힘든 게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도 하는데 착잡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우이가 제대로 듣거나 자신의 생각을 고쳐볼 노력조차 안 할 것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비웃으며 자식을 잘 키워보라는 말을 할 뿐 더는 말을 길게 섞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아니었기에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바로 지난 주말 신우이를 아파트 입구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저희 아파트가요, 가뜩이나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이기도 한데 내부가 오래되어 제대로 된 경비시설이 없었습니다. 요즘 새 아파트 단지들처럼 무거운 게 있으면 들어주려고 나서주는 경비원분이 계신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게 자급자족과도 다름이 없는 아파트였어요. 저는 주말이지만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제 일특성상 그날 퇴근을 하는 길이었고요. 애들 주려고 오는 길에 장을 봐서 손에는 장본 것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주차를 한 곳이 아파트 현관에서 한참 떨어져 있던 곳에 있어서 가뜩이나 무거운 손이 현관 계단에 올라섰을 때부터는 더 저려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제 호칭도 아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곤 전 목소리를 듣자마자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건 신우였답니다. 가끔씩 좋은 추억도 없는 대학 시절 얘기를 꺼내가면서 제 이름을 부르던 신우였어요. 한 번씩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놓고는 대학 시절에 연기를 못했었는데 박수는 쳐줬다는 말을 뭐 대단한 자랑이란 듯이 흘러내곤 했던 신우였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그놈의 아들, 딸 차이를 나이를 가면서 딸을 키워야 한다고 설교만 했고요. 그러니 애가 제 이름을 부르니 퍽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탈지 아니면 신우한테 아는 척을 해야 하는지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그냥 뒤로 돌아봤어요. 신우가 제 이름을 한 번 더 너무 크게 불렀거든요. 근데 뒤돌자 본 신우의 모습은 또 한 번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답니다. 어디서 들고 온 건지 무거운 쌀가마니를 혼자 들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걸 그대로 아파트 입구 앞에서 퍽 하고 길바닥에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애처롭게 불러가면서 자기 앞으로 와달라고 하는데 표정이 마냥 무시를 할 수만은 없었어요. 허리를 삐끗하기라도 한 건지
한동안 허리를 들고 있지도 않았고요. 저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어서 이동하는 게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냐며 일단 제 장바구니들을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고스란히 세워둔 뒤에 신우한테 갔어요. 그러자 신우는 너무나 뻔뻔하고도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나 더는 이거 못 들고 올라가는데 나 좀 도와줘. 이거 좀 들어줘. 아 좀. 넌 남자애들 키워서 나보다 힘도 세잖아. 라고 말이에요. 그 쌀까만 쥐는 저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서 사왔는지는 모르지만 신우가 자신의 집으로 가 자기 식구들한테 주기 위해 들고 온 쌀가마니였고요. 그 말즉슨 신우가 알아서 자기 물건은 스스로 집에다 옮겨놔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눈앞에 천하장사라도 만났다는 듯이 안도를 해가면서 저에게 그걸 들어달라 하더라고요. 앞에서 낑낑거리며 장바구니를 양손에 끼고 들어갔을 저를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더니만 신우는 그 쌀가마니를 그냥 제 앞에 놔두고서는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제 장바구니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는지 그 옆에 딸린 거울을 보며 힘들어 죽는 표정만 짓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뒤에서 신우를 부르는 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았던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을 하고 나서야 절 뒤돌아 쳐다봤어요. 전 이미 열불이 나서 뭐 하자는 거냐며 그 자리에 서서 신우를 노려보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신우이하고는 불과 몇 초도 되지 않아 헤어져 버렸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아파트 입구 밖에 서 있다면서 지 혼자 화를 내고선 그 엘리베이터를 타버렸거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혼자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저는 제가 먹을 것도 아닌 남의 집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고는 제 집 장바구니조차 챙기지 못한 채 아파트 입구 앞에 멍하니 서 있었고요. 누굴 불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신우이를 찾아가 화부터 내야 하는지, 도대체 뭐부터 해야만 이 화가 풀릴런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너무나 황당하기만 자신의 짐을 버려둔 채 저에게 맡기고 간 신우도 문제였고 그런 신우한테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쌀까만 일을 책임지게 된 제 처지도 한심스러웠습니다. 황급하게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신우는 노골적으로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일부러 받기 싫어 안 받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고 저는 결국 신우하고 통화를 하는 걸 포기했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을 호출했죠. 집 앞에서 못 들어오고 있단 마누라 연락을 받고서 남편은 황급하게 현관으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쌀가마니 앞에서 영문도 모른 채 서 있는 저를 보며 자기가 다 빡친다는 듯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신우이를 향해 욕사발을 날렸습니다. 살다 그렇게 개념없고 싹수 놀아내는 처음 본다며 이를 바득바득하며 신우이용을 받네요. 남편도 듣다 그런 애가 자기 여동생이라는 게 한탄스러웠는지 내가 가서 따끔하게 혼내줄게 라며 저랑 함께 신우집으로 찾아갔고요. 복도시가 아파트라서 복도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한참을 걸어 끄트머리에 있는 신우집에 도착을 하자 문이 열려있는 걸 봤어요. 신우가 절 기다리며 문을 아예 열어놨던 겁니다. 밖에서 절 기다려볼 생각도 안 한 채 진짜 집구석으로 기어들어가서는 지 혼자 편히 쉬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쌀가마니를 내려놓자마자 뭐 하자는 거냐며 신우를 불렀어요. 현관에서 소리를 치니 신우 남편도 놀라 뛰쳐나오는데 그 꼴을 보며 저희 남편은 더 기함을 쳤죠. 야, 네 남편이 집에 있는데 왜 우리 집사람을 불러 똥개 훈련을 시켜? 라고 하면서 더욱더 신우이를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그러더라고요. 정 무거우면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집에 가던가 왜 자기가 들어놓고 이제 와서 난리야? 라고요.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더라고요. 그런 애인 줄은 알았지만 진짜 봐도 저런 생명체가 있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뚜껑이 열려버렸죠. 말문이 막힌 남편과 뻔뻔한 표정을 잃지 않고 짖는 신우이를 바라보던 제가 중간에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참던 화를 삭히지 못한 채 표효를 하듯이 비명을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너 자꾸 싸가지 없게 굴래? 라면서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제 차 키를 들고 신우의 그 무거웠던 쌀가마니를
터뜨리고야 말았답니다. 현관 앞에서 저 혼자 죽는 신유까지 해가면서 쌀까만 이를 집안으로 들고 들어갔고요. 그걸 집안에 들여놓으니 뒤에서 남편은 그만하라며 절 잡아 말리려 했는데 전 그런 남편을 뿌리쳐가며 결국 차키로 쌀까마니를 마구마구 찔렀어요. 그러다 분에 못 이겨 구멍난 곳에 손가락까지 집어 넣어버리고서는 죽을 힘을 다해 찢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는 쌀눈이 내린 것 마냥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쌀까마니가 터져버리면서 그 안에 든 쌀이 와르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거실 바닥은 물론이고 현관 바닥까지 쌀이 촘촘하게 흩어져 버렸어요. 현관은 눈금이 그려진 타일바닥이었는데 그 눈금 사이사이로도 쌀알이 박혀버렸더라고요. 한마디로 난리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신우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비명을 질러댔고 저는 그런 신우의 비명에 흥분을 해서는 쌀가마니 속에 마지막 쌀 한 톨까지 쏟아냈답니다. 그리고는 가볍다 못해 깃털 같기만 한 그 빈 쌀가마니 봉투를 들어올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죠. 신우는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넋이 나갔고 남편은 집에 가자며 바로 절 데리고 집을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빈 쌀가마니 봉투를 현관 안으로 집어 던져버렸고 꼴 좋다. 나는 또 하나의 회심의 말을 남기고는 복도를 걸어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답니다. 하마터면 억울해 열불나 죽을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제 손으로 신우 집안에서 쌀봉지를 터뜨렸다 생각하니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쯤 신우는 쌀을 골라내고 씻어내고 또 주워다 담을 생각에 정신이 나가버렸을 텐데 그런 신우의 속마음을 떠올려보니 짜릿함과 더불어 통쾌하기까지 했죠. 이내 쏟아져 오는 신우의 폭탄 카톡들을 싸그리 무시한 채 저는 남편과 캔맥주를 땄어요. 둘이서 서로 잘했다며 칭찬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술맛이 달콤했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신우한테 버르장머리를 갖추라 연락을 취했고 울부짖는 신우를 뒤로 한 채 먼저 전화를 끊으며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정신을 반쯤 차렸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신우가 당장 바뀔 것이라고는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삼아 제가 마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길 바라면서 만족하고자 했답니다. 또 그러면 그땐 눈에 보이는 것부터 터뜨려버리겠다 작정을 하며 마음가짐을 먹으니 한결 편해지기도 했었고요. 자식의 성별 구분이 어딨겠나요? 자식은 자식이고 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보물들이죠. 아들 자식 키우더라도 제 손목이 아픈 거 똑같은데 왜 마냥 힘이 셀 것이라 단정을 짓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과 생각들이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쌀을 신우집에서 쏟아낸 행동은 100번, 1000번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아무래도 저는 신우 얼굴을 더는 안 보고 살기 위해 애들이 조금 더 크면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당분간이더라도 신우가 먼저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신우하고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낼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먼저 사과를 해오기 전까지는 저도 절대 신우를 사람 취급조차 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